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사람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겉으로는 웃는데 뭔가 불편하고, 말은 번듯한데 믿음이 안 가고, 오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싶은 경험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습니다만 나이 들수록 사람 보기가 더 어려워지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 긴 세월 동안 딱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로 밥상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싶으시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지 그 답이 바로 밥상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0년쯤 전 일입니다. 당시 제가 거래하던 분 중에 첫인상이 아주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키도 크고 옷차림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인사를 참 잘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말씨도 조리 있고 점잖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같이 새로운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저 같은 분이면 신뢰가 간다고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분이 워낙 진지하게 예의 바르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아직 이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할 거 없으니 천천히 생각해보고 일단 밥이나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분은 흔쾌히 좋다고 했고 저는 평소 가던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절대 일하면 안 되겠다고요. 왜 그랬느냐?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져온 젊은 직원한테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한테는 존댓말 쓰시던 분이 직원한테는 반말의 명령조였습니다. 물 좀 가져와. 이거 빨리 치워. 게다가 국이 조금 짜다 싶었는지 얼굴을 찌푸리며 이게 뭐 이래 하면서 직원을 불러 따졌습니다. 직원이 죄송하다며 바꿔드리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뭐라 말을 더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의 친절은 가면이구나. 필요한 사람 앞에서만 보여주는 거구나.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결국 그분의 제안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사람들과 틀어졌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밥상이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우리 옛 선조들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참된 본성을 알고 싶거든 그가 밥 먹는 모습을 세심히 관찰하라. 아무리 겉으로 점잖은 체하고 교양인처럼 행동해도 밥상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출 수 없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밥 먹을 때는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배고프니까 본능이 나옵니다. 그러니 꾸며낸 태도는 오래 못 가고 평소 습관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부터 보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한테 아무 이득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식당 직원한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은 진짜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짓고 존중합니다. 실수가 있어도 화내지 않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본적인 인격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힘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할 줄 압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직원을 함부로 대합니다. 반말하고 명령조로 말하고 무시하는 말투를 씁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고 큰 소리 칩니다. 자기는 손님이니까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한 분이 계속 종업원을 불러서 이것저것 시키더군요. 김치 더, 물 더, 휴지 가져와. 반말로 툭툭 던지듯이요.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불편해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그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아무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정약용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 드러난다고요. 권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음식이 늦게 나올 때, 맛이 기대만 못할 때, 자리가 불편할 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직원한테 화를 내고 같이 온 사람한테도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얼굴 찌푸리고 인상 쓰고 분위기를 다 망칩니다. 이런 사람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불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반응하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함께 식사하러 갔는데 주문한 음식이 30분이나 늦게 나왔습니다. 그분은 그 30분 내내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장사를 이따위로 해. 다신 안 와. 같이 있던 저희는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넘기려 했는데 그분 혼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음식이 나왔을 때도 맛있게 먹지 못했습니다. 이미 기분이 상해 있으니까요. 반대로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기다리면 되지 뭐. 우리 이야기나 더 하자고. 이렇게 좋은 자리 오래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오히려 좋네. 그러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는 늦어서 죄송하다는 직원한테 괜찮다고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작은 불편함에 흔들리지 않는 여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 정약용 선생님은 밥상머리에서의 인내가 곧 인생의 인내라고 하셨습니다. 조급하게 굴지 않고 물성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자가 큰일을 해낼 수 있는 그릇을 갖춘 사람이라고요. 세 번째, 함께 먹는 사람을 챙기는지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혼자만 먹기에 급급한 사람과 같이 먹는 사람을 살피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상대방 물그릇이 비었는지 보고 물을 따라주는 사람, 반찬이 저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져다 주는 사람,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고 권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들입니다. 예전에 이웃집에 반찬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손자분이 마침 와 계셨는데 어른께서 우리더러 식사하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젊은 친구가 어른을 챙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른 앞에 반찬을 먼저 놓아드리고 김치 하나 먹으면서도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셨어요?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국을 덜어드리면서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한마디 덧붙이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는 평소에도 사람들을 잘 챙기고 따뜻하게 대하겠구나. 과연 나중에 보니 그 친구는 주변의 인망이 두터웠습니다. 배려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몸에 밴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먹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옆 사람 물그릇 비어도 모릅니다. 반찬 자기 쪽에만 있어도 나눠줄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만 챙기고
남 일은 나 몰라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밥상에서 보이는 마음씨가 곧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라 하셨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고요. 네 번째,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음식이 상에 차려지면 사람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보면서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이것저것 훑어보면서 뭐가 제일 좋은지, 뭘 먼저 먹을지 계산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욕심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밥을 먹을 때도 좋은 반찬만 골라서 먹으려고 합니다. 큰 것만 집고 맛있어 보이는 것만 자기 쪽으로 당깁니다. 제가 예전에 친척 어른들 모임에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에 생선이 나왔는데 그분이 제일 큰 부위를 먼저 집어가시더군요. 다른 분들은 아직 손도 안 댔는데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어른들이 민망해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취하려 하고 손해볼 일은 절대 안 합니다. 반대로 가까이 있는 것부터 자연스럽게 먹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먹는 사람은 욕심이 적습니다. 좋은 건 남한테 양보하고 자기는 소박한 것으로 만족할 줄 압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밥상에서의 탐심이 곧 세상에서의 탐욕이라 하셨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가치관이 드러난다고요. 다섯 번째, 음식을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 보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깨끗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음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밥 한 톨, 반찬 한 점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배고픈 시절을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그래서 진짜 교양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풍족해져도 음식을 함부로 안 합니다. 끝까지 깨끗이 먹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평생 음식을 남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밥그릇에 붙은 밥알까지 긁어 드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밥 한 톨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가 들어갔는지 아느냐? 농부의 땀, 햇빛과 비, 밥 짓는 사람의 정성, 다 담겨 있는 게 이 밥 한 톨이다. 그걸 함부로 버리는 건 그 모든 수고를 함부로 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함부로 남깁니다. 조금 먹다가 그만두고 이건 별로라고 밀어두고 대충 먹고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다른 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음식 한 톨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절약 정신과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 담긴 가르침입니다. 여섯 번째, 식사 중에 대화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입에 음식 넣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 예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음식 다 삼키고 말해야지 입에 넣고 말하면 보기도 안 좋고 음식 튈 수도 있습니다. 음식 완전히 삼킨 다음에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은 절제력이 있습니다. 기본 예의를 지킬 줄 압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건강 이야기, 좋은 책이나 영화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이 깊고 교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 흉보기, 뒷담화만 합니다. 누가 어떻게 했대? 누구는 저렇게 살더라. 이런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시더군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없을 때는 나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 이후로 그분과는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상대방 말을 경청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눈을 마주치며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합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반대로 눈은 딴 데 보고 건성으로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려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식사 중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와 인격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7번째, 밥값 계산할 때와 뒷정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거 참 민감한 부분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지갑 꺼내는 사람과 남이 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확연히 다릅니다. 물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먼저 지갑을 꺼냅니다. 내가 낼게요.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낸다 해도 일단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 지갑 안 꺼냅니다. 상대방이 낼 때까지, 아니, 상대방이 다 내고 나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습니다. 예전에 이런 분과 몇 번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사드렸습니다. 나이도 제가 좀 있으니까요. 두 번째도 제가 냈습니다. 괜찮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에도, 네 번째에도 그분은 지갑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분과의 만남을 피하게 됐습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만 계속 주면 결국 그 관계는 끝이 납니다. 뒷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쓴 그릇 정리하고 휴지 챙기고 의자 제자리에 놓고 일어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 가버리는 사람은 무책임합니다. 자기 일만 챙기고 뒷일은 생각 안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작은 돈에서 보이는 마음가짐이 큰일에서의 신의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계산 태도, 뒷정리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준다고요. 8번째, 술자리가 있다면 더욱 확실히 보입니다. 술은 사람의 가면을 벗깁니다. 평소에 감추고 있던 성격, 억눌러왔던 감정이 술자리에서는 다 나옵니다. 적당히 마시며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주변을 배려하고 자제력을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속과 겉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평소엔 점잖던 사람이 술 취하면 난폭해집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엔 정말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셨는데 술만 드시면 딴 사람이 되셨습니다. 큰 소리 치고 남 험담하고 주정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깨셔서는 기억도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불편했습니다. 결국 그분과는 술자리를 피하게 됐습니다. 술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억누르고 있던 걸 드러냅니다. 겉으로만 꾸미고 산 사람일수록 술 취하면 본색이 나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술자리에서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한 진실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여기서 현대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상 사람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주기만 하는 기버가 있고 받기만 하려는 테이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매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 테이커는 처음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받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경계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략적인 기버, 즉 지혜롭게 베푸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가장 성공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도움을 받을 때도 받고 결국 풍요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밥상에서 보이는 태도가 바로 이걸 보여줍니다. 계산할 때 먼저 지갑 꺼내는 사람,
음식 나눠주는 사람, 뒷정리하는 사람은 기버의 성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얻어먹기만 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뒷정리도 안 하는 사람은 테이커입니다. 테이커하고는 관계가 오래 못 갑니다. 또 다른 학자 로버트 그린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산다. 사회적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을 연기한다. 하지만 특정 상황이 되면 가면이 벗겨진다. 바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편안해졌을 때입니다. 밥상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편안해지니까 가면이 벗겨지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밥상에서 보이는 모습이 가장 진실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밥상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넘기는지,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거기서 인품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밥 먹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직원한테 친절합니까? 함께 먹는 사람을 배려합니까? 음식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게 먹습니까? 밥상은 거울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비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평생 살면서 부끄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애쓰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밥상에서 보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우리 삶을 만듭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도 밥상에서 보입니다. 슬플 때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기쁠 때 질투 없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일수록 함께 밥 먹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자연스러운 순간의 행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단, 한 번 본 걸로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여러 번, 다양한 상황에서 지켜본 후에 판단하는 게 공정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느낍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마음 편하게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그게 진짜 재산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혼자 먹더라도 정성스럽게, 감사하게 드십시오. 그게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웃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함께 밥 먹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함께 먹는 밥이 혼자 먹는 밥보다 맛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직원한테 고맙다고 한마디 하고, 함께 먹는 사람한테 반찬 하나 건네주고, 음식 남기지 말고 깨끗이 먹어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품격이 되고, 그 품격이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세상이 각박해 보여도 우리만큼은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맙시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제가 6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좋은 사람 몇 명과 마음 편하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됐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 듣고 드는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도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저희 빛나는 인생의 지혜 채널에서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감사합니다.